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전체 학교 664곳 중 247곳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 학교에선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대우각성을 촉구하는 등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지역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버스 회사 기사가 7년 동안 사비를 털어 산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웃을 일 없는 요즘 시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은 37.1%의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학교 664곳 중 247곳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실제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7.7%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0.3%로 이들 학교는 빵이나 우유, 떡과 같은 대체식으로 지급됐습니다. 한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급식이 중단된 부산 진구 동평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등도 급식과 늘봄이 중단된 학교를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지역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의 대우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와 사법 방해, 국정 운영 방해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당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국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중 5명만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탄핵소추안 찬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산타버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산타버스가 운행 중이라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종점에서도 이 산타버스를 타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버스기사가 7년 동안 사비를 털어 시내버스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건데요. 웃을 일 없는 요즘 부산 산타버스가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저녁, 해운대 반송동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번화한 도심 거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형 산타 풍선으로 장식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115-1번 1821호 버스 승객을 위한 대기실입니다.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타버스가 들어오고 승객들이 버스에 하나 둘 서둘러 탑승합니다. 출발 시간 전이지만 버스 안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안은 말 그대로 신세계입니다. 산타클로스 의상의 캐릭터 마스크와 모자를 쓴 버스기사, 커다란 눈사람 풍선이 승객을 맞이합니다. 승객들에겐 산타 모자와 사탕 등 산타의 깜짝 선물도 전해집니다. 버스 바닥에는 빨간 카펫이 깔렸고 천장에도 손잡이에도 버스 구석구석이 트리와 아기자기한 인형들로 꾸며졌습니다. 버스는 즐거운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손자의 손에 이끌려 산타버스를 탔다는 할아버지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저는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산타버스를 타보라 이래가지고요. 장식이 멋지고 좋아요. 여기서 손자야 할아버지 오늘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따로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고 좋네. 사비를 털어 산타버스를 직접 장식하고 12월 한 달간만 운행하고 있다는 주형민 산타버스 기사.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산타버스 운행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서 계속 타고 애들이 이제 내리고 싶다고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계속 타고 다닙니다. 매년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도 이 좋은 기운을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무작정 목적지도 없이 산타버스에 탑승했다는 한 시민. 버스 기사의 바람처럼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버스가 너무 이뻐서 탔는데 종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갈아타고 다시 가야 돼요. 너무 설레고요. 이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요즘에는 침체가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탔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 없는 요즘 부산 도심을 달리는 산타버스가 시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AI 기술로 만들어낸 창작 활동이 영화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영화제가 열립니다.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김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AI를 활용한 첫 영화제인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개막작은 AI 프로그램인 런웨이 젠3를 활용해 제작한 더 가디언이 선정됐습니다.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트팩트 AI 필름 페스티벌에 본선 지출을 해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인데 저희가 초청자 AI가 아직까지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상영된 영화로서는 지금 그 개봉하지 않는 영화로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멸망하고 다시 시작되는 인류 문명을 다룬 영화에서 야생을 해치며 꿈을 쫓는 키위새의 이야기까지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작과 화제작 등 7편이 초청됐습니다. 또 공모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15편의 영화는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삶과 죽음,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 부분 자체를 AI 기술로 활용을 해서 제작된 영화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영화제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는 15분 내외로 초단편 영화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영화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이나 재해 등 독창적인 스토리를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 기간 AI 컨퍼런스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 제작 사례와 영화 산업의 미래, AI 기술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영화 제작자와 감독, AI 연구개발자들이 부산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안들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일 밤 0시 10분쯤 수영구 밀락동 한 음식점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2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해 불은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5일 오후 5시 32분에는 금정구 선동의 한 주말 농장 내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비닐하우스 1개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한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일 저녁 7시 40분쯤 강서구 녹산산단 한 화학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2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환경부가 12월 생태 관광지로 창녕 우포늪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로 1998년에는 람사르 습지, 1999년 8월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창녕 우포늪의 이야기, 창녕군 우포 생태 따오기과 정호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군 우포 생태 따오기과에 근무하는 생태정책팀장 정호근입니다. 네, 창녕 우포늪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부가 12월 생태관광지로 창녕 우포늪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포늪은 창녕군 유호면, 이방면, 대안면, 대지면 등 4개 면에 걸쳐 있는 총 면적 250만 5천 제곱미터로 연간 8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입니다. 우포늪에는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 고니, 노랑부리 저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담비, 삭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으로 방사했습니다. 방사한 개체들은 경남 지역과 우포늪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분산하여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죠. 우포늪이 12월 생태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 저희 우포늪은 2018년 10월 남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남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습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생태 관광지입니다. 올해 7월에는 영남권 최초로 우포늪과 항산을 핵심 지역으로 한 창녕군 정역이 유네스코 창녕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철 우포늪은 큰 기러기, 고니, 청둥오리 등 다양한 철새떼들의 겨울을 나기 위한 철새 서식처입니다. 지금 우포늪에 오시면 많은 철새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 겨울철 힐링하기 좋은 생태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환경부의 12월 생태 관광지로 선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창녕 우포늪이 겨울철 힐링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포늪과 함께 또 찾을 수 있는 창녕의 또 다른 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1일 우포늪 인근 주요 관광 코스로는 우포늪 생태관 시설을 관람 후에 우포늪 생명길 8.4km를 탐방하고 창녕읍으로 이동해서 창녕박물관 시설을 관람할 수 있으며 그 옆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교동과 송인동 고분군을 답사 후에 북온천 관광지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다른 관광 코스로는 대안면 주메리에 위치한 우포늪 생태체험장과 생태곤충원을 관람하고 이방면에 위치한 산토끼 놀이동산을 관람 후에 창녕읍으로 이동하여 창녕박물관 시설 관람과 교동과 송인동 고분군 답사 후에 북온천 관광지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녕군 우포 생태따오기과 정호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가을철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 또 최저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2024년 가을철 부울경 기후를 분석한 결과 9월 초 매우 높은 고온으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과 11월 한 차례씩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은 양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을철 부울경 평균 기온은 18.1도로 평년 15.6도보다 2.5도 높았고 강수량은 563.6mm를 기록해 평년 300mm보다 263.6mm 더 많았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겨울철에도 단시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